오늘 두 개의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대 서울병 신상훈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이 두 케이스는 이 어려운 케이스, 우리가 항상 실패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실패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러 난관을 잘 극복해서 성공을 해낸 그런 두 케이스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선생님 케이스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서울병 신상훈 선생님 케이스 아주 흥미로운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케이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거 네버 기브업 이렇게 적어 놓고 나면은 되게 식상한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은 57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오신 거는 언스테이블 환자이나 레스팅 페인으로 오신 분이고, 이게 이제 캐비지를 하고 그라프트 페일리어가 되고, 이제 타병원에서 이제 페일드 PCI로 CTO로 이제 두 번 정도 하고 ICD를 넣은 상태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한때 한창 이슈가 됐던 심장 이식 관련해서 있을 때, 그때 그나마 CS랑 저희랑 좀 사이가 좋을 때 이제 CS에 오셨던 환자분이 이식을 하기 전에 안지오를 해보고 PCI를 할 수 있는지 봐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환자가 당시에 한 39, 40세쯤 전에의 안주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한 7, 80대 안주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2006년도의 안주거든요. 그 당시에도 RCA CTO에 LAD에 시그니컨탄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뭐 서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캐비지를 이 당시에 이제 젊은 환자니까 캐비지를 했고, 캐비지 하고 나서 포스트 캐비지로 찍어 놓은 거에서 보면은 이제 리마가 내려와서 디스탈 LAD 하고 이제 Y그래프트로 해서 서큼 쪽으로 이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고날도 같이 잘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2006년도니까 이제 40세 되기 전. 이때는 근데 RCA는 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RCA는 안 했습니다. 아, RCA 저도 그 피해를 된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찾아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네. 이 그 아터리얼 그래프트였죠. 네, 그 리마 아, 그래프트하고 라디알 아테리로 네, 해가지고 그렇죠. 네. 아테리 그래프트로 Y 그래프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에서 이게 2006년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 9월에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죠. 5개월 뒤에 환자분이 이쪽에서 저도 이제 영상만 쭉 다 받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짧은데 리마그래프트가 디스탈의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에 이렇게 네로인이 생기면서, 그리고 아까 보였던 이제 서컵 쪽으로 가던 것도 서컵으로 위로 올라가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밖에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LAD 쪽으로 PCI를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와이어를 보니까 시도를 했는데 이제 안 돼. LAD CTO LAD로는 페일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당시에는 LAD가 약간은 플로우가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페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지금 가장 크게 남아 있던 RI 쪽에 이쪽에 이제 스텐트를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선생님들 리마 이제 PCI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그 리마에서 이제 디스탈 LAD로 가는 이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에 스텐트를 넣는 작업까지를 했더라고요. 2006년도에. 그리고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안지오를 찍은 거를 보면은 2007년도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보면은 그래도 RI는 페이턴트 하고, 그 당시에 RCA 쪽에도 CTO는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아까 됐는데, 리마에 네. 스탠트 넣은 다음에 포스트 엔지오는 따로 있지는 네, 않으셨군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다음 게 2007년 12월 이 안지오인데요. 보시면은 이쪽에 스텐트 넣은 게 ISR이 생기고, 이 스텐트 때문에 ISR이 생기면서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가 거의 없어졌어요. 저희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가 원래 이 디스탈에 된 것 때문에 다이아고널이랑 이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로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거의 이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이런 상태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PCI를 리마 쪽에서 ISR 리마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의 ISR에 대해서 이제 PCI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ICD가 이제 들어가 있죠. 이때 ICD를 넣으신
건가요?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은 이 ICD가 한번 페일드 돼가지고 그런지 또 ICD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보면 와이어가 이렇게 뭐 이벤트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리마트 LA 쪽은 반론만 해주신 거예요? 이쪽에서는 반론만 한 것 같습니다. 예. 음.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CD를 다 받아가지고 갖고 온 거라 당시에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EF가 어떤 경과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ICD도 들어가고 이래서 EF가 네. 지금 제가 마지막 처음 만난 그 안주를 처음 만났을 때 EF는 30%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네. 전에도 아마 그 변화가 계속 없었던 걸로 봐서는 EF가 30% 정도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맨 처음은 괜찮죠. 맨 처음 맨 데이터도 처음에는 그냥 정상이었죠. 괜찮았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점점 이제 환자가 이렇게 해봤자 지금 한 40 몇 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이시거든요. 이분이 뭐 리스크 팩터가 있나요? 몇 달 만에 이렇게 이 턱 사람이 변하시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디스리피데미아 말고 뭐 혈압약 드시는 거 디스리피데미아 말고는 예전에는 담배를 좀 많이 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시피케이션이 그래서 좀 여기저기 많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안 좋은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스타틴이나 이런 것들을 다 풀리 약을 안 쓰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약제를 좀 덜 드시고 계셨던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또 이제 ISR이 생겼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DEB를 한 거가 이런 식으로 됐고 이 아직까지 제가 한 거까지가 안 나왔습니다. 좀 먼저 해보시죠. 예. 예, 그리고 2019년도에 그래서 다른 데서 또 이제 이 병원에서 이제 안 하시다가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시고 그쪽에서 이제 CTO 시술을 하셨는데 그때 좀 영상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디스탈에서 못 들어온 상태로 이제 페일드 되고 그냥 RI에 다시 RI 쪽에만 스텐트를 하나 더 넣으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텐트 하시고 어쨌든 RI 하나로 여태까지 잘 지내신 게 여기까지 이제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계속 이제 환자가 체스트 페인이 레스팅 페인이 계속 생기니까 이제 그리고 계속 PCR을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식을 하자라는 걸로 해가지고 오셨는데 안지오를 찍어보니까 RI가 그래도 꽤 목에 살리고 있어요. RI에서 올라가는 그 그라프트 컬레터럴들이 거의 목에 살리고 있고 스파이더에서 보시면은 약간 스탬프처럼 보이는 애가 하나 보이시죠? 뭔가 사실 맞는지 아닌지 알기 힘들지만은 서커가 워낙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서커는 완전히 아예 안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거의 OMRI 하여간 이것이 거의 메인으로 목에 살리고 있는 역할입니다. 왼쪽에서 보면 그 RI라고 한 스텐트 넣었던 그 네. 위에 살짝 보이는 그게 아마 그냥 네. 서컴이니까 이게 RI라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그냥 서컴이고 서컴의 포가가 작게 하나 있고 뭐 그런 네. 느낌인데. 네. 아까 2007년 거 보면은 내려가는 게 살짝 보였던 것 같아서 네. 네 맞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어서 지금 체크해 주신 거. 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저기 주셨죠. 아마 얼리 OM RI보다 얼리 OM 같은 게 얼리 죠 OM. 네, 네. 저 얼리 OM의 스탠팅 한 직후부터 이미 서크 플로우가 더 나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때 뭐 쉽진 않았겠지만 아마 서크 쪽을 살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쉽진 않았을 것 이건 같습니다. 이번 사진이죠? 네, 네. 이번 네, 이제 네. 받으셔서 네. 보이시죠? 그래서 쭉 앉아 찍으신 거 보면은 예, RCA는 이제 완전히 토탈이어가지고 이렇게 콜레터럴이 이제 콜레터럴의 콜레터럴로 들어가고 있고 예. LAD도 지금 이제 서크 아까 OM에서부터 콜레터럴로 이제 서플라이가 되고 있고 아까 리마는 완전히 이제 페일류가 디스탈만 되고 프록시말 쪽은 아예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마는 찍어보셨던가요? 이때 리마를 안 찍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RCA는 이렇게 CTO가 계속 남아 있는 모습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어떤 플랜으로 가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네. 예전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이분이 유난히
그 리마 그래프트를 LAD에 대부분은 너무 앞쪽에 돼가지고 문제인데 이분은 너무 꽤 뒤쪽에 됐거든요. 디지털 그쵸. LAD에. 이제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백플로우로 거꾸로 올라오는 플로우를 살리면서 가려고 하는데 스탠트를 또 그냥 제일드 시키듯이 한 다음에 모든 게 더 나빠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옛날 얘기하면 이걸 좀 처음에 아주 짧은 스텐트로 그냥 시술을 하고 그냥 수술을 좀 디퍼했으면 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다 망가졌으면 이제 지금 타이밍 좀 되면은 아 이제 캐비지를 하자 내지는 뭐 그 이전에 캐비지를 하자 했어야 되는데, 캐비지가 페일리어가 완전 다 와버린 상태에서 하 페일리어도 됐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어쨌든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느낌에 리드 캐비지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기다리면 뭔가는 혈관을 열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시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또 이 네, 환자는 네.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시술밖에 없어서 네. 다른 저도 네. 마찬가지로 이게 이분이 뭐 과거를 후회한들 지금 소용없고, 근데 지금 이식하기에는 네. 지금 LV 이젝션 프랙션이 얼마나 되시죠? 30% 정도였습니다. 30%잖아요. 그래서 LAD 쪽이 아까 스탬프 리스트처럼 보이지만 스탬프 약간 보이기 때문에 CT 이벨루션 해서 거기에 뭐 주행이라든지 또 신상원 교수님 그런 거 잘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벨루션 한 다음에 LAD CTO를 해보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이식 순위도 별로 안 나올 것 예, 같아요. 예. 이제 네. 또 상당 부분 견딜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이건 뭐 펑셔널 CTO가 아니라 완전 서바이벌 CTO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기법할 수 없는.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CTO가 회장님 말씀처럼 이분이 그 당시에 3베슬이고 RCA CTO니까 충분히 캐비지 고려할 수는 있는 환자라고 생각은 되고요. 근데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2007년 보면 프록시마 LAD 쪽에 리전이 LAD 쪽은 포컬하고 뒤쪽은 좀 살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플로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컴퓨팅 플로우 때문에 캐비지가 또 페일한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마토일이 잘 페일 안 하는데도 저런 거 보면 이 환자 본인 자체도 아마 뭔가 제네틱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아마 저렇게 빨리 나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에 CT 이제 그 최근에 이 시술하기 직전에 외부에서 찍은 CT 이미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스텐트가 RI 쪽으로 그 서크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요쪽이 이제 LAD 쪽인데요. 사실 LAD 이쪽에 스텐트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스텐트 앞쪽으로 그 스텐트를 지나가지고 이쪽이 이제 CTO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사실 꽤 디퓨즈하고 길이는 꽤 길게 된 모습이고요. 이 라인 정도가 지금 CTO 세그먼트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셉타일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약간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디스탈 쪽이나 이런 쪽은 그 네거티브 리모델링도 꽤 되어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CT에서 매저되는 CTO 랭스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얼추? 하면은 거의 한 4cm 정도 40mm? 네, 40mm 정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하얗게 보이는 건 전부 다 칼시피케이션인가요? 그 세그멘트라고 한 거에 네, 요 예. 부분은 카시피케이션이고요. 그 다음 거 다 전부 다. 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요 부분부터가 이제 스타팅 된 부분이고, 여기서부터가 다 토탈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술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결국은 LAD를 먼저 하는 게 여기 채팅방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 MR이나 스펙트로 바이올리티 보셨냐라는 얘기 있는데, 이분이 레스팅 페인이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바이올 마디카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아마 이제 얼리오엠 하나로만 먹고 살고 있으니까 네. 이 셋 중에 어디가 더 크냐 이런 거를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바이올리티 어세이는 했으면 좋았겠는데 네, 해보진 않으셨죠. MRI 찍었습니다. 네. 뭐 시닝 이렇게 됐나요? 아, 에코에서? 에코가 시닝은 디스탈 쪽에는 시닝이 조금 있긴 했는데, 파인딩만 알려주세요. 네네. 제가 봐서 RCA는 이미 이전부터 CTO여서 네네.
그게 문제였다면 계속 체스핀이 있었겠죠. 근데 맞아요. 최근에 생긴 거는 이쪽 레프트 쪽에 뭔가 퍼퓨전이랑 바이블리티에 좀 문제가 네. 생기니까 네. 예, 체스펜이 있었겠죠. 메인 오스도 조금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증상이 메이로스.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되는 환자는 당연히 음. 만들 것 같고 인터벤션 해야 되는 환자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음. 이쪽에서의 플랜은 사실은 저는 이 환자를 안테그레이드로 이렇게 음.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쪽이 이제 저는 그래서 콜레타럴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서크에서 가는 콜레타럴이 이제 LAD 디스탈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심이 되는 것이 보여서 그거를 찾아서 가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이딩과 마이크로 카스터를 좀 설명해 네. 주시죠. 가이딩 카테터는 지금 이 환자는 7프렌치 XB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코세어 마이크로 카테터는 이제 크로세어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여기는 이제 와이어는 처음에는 시온 블루로 들어가다가 지금 이거를 타고 들어가는 거는 수호 제로3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사람이 레트로그레이드가 이게 와이어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페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수호 제로3가 이렇게 잘 들어가줘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상황이 되고, 이거에서 이제 와이어가 이렇게 근데 뒤로 아까 TV 인젝션을 할 때 이게 보였나요? 가는 게 살짝 보이게 네, 신상원 선생님 했던 확인하신 거죠? 네네 하긴 하고, 인비저블을 하신 건 아니시죠? 네,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 조금 보이는 보이시죠? 거죠? 예. 네. 180도 턴을 돌아서 네,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돌아서 거라서 하거든요. 좀 네.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에피카디언을 수호 제로 3로 잘 넘어가는 교육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사실 없네요. 에피카디아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거를 따라 들어가는 마이크로 카테터가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환자는 그래도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돼서 뭐 쓰셨다 그러셨죠? 콜세어 콜세어. 콜세였었습니다. 예. 콜세 X. 근데 이- 에피카디알 어떠세요? 한정규 선생님 콜세어 쓰세요? 프로 XS 나오고 앞에 팁이 좀 얇아지긴 해서 저는 코세어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셉탈 때는 저희 뭐 네. 거의 항상 콜세어 쓰는데 네. 에피카디 할 때는 전 조금 이렇게 항상 조금 걱정스러워서 잘 안 쓰려고 하는데요. 예, 저도 카라벨을 카라벨을 쓰든지 아니면 진짜 마이크로 카테타 사인크로스. 예. 그게 조금은 더 음.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 이분은 그냥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루트 자체는 네네. 거의 조금 이렇게 스트레이트 했다고 볼 수. 지금 이제 어쨌든 있어서 2D로 네. 보이다 보니까 한 바퀴 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하지만 여기서 한 바퀴 돌 때 콜세어가 예.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에피카디아에서는. 그래서 만약 거기서 이렇게 그냥 길대로 쉽게 한 번에 쑥 가느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카테타를 바꾸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스파이더처럼 찍은 거 보면 그 각도 자체가 아주 어큐트하진 않나 봐요. 그쵸. 예, 선생님. 예. 그래서 야, 근데 뭐 엄청 가까워졌네요, 진짜. 네, 지금 사실 이렇게 하면 끝난 줄 알았어요, 선생님. 앞에 칼슘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안테그레이드를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가야지 메인을 덜 다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이건 가 완전 좋네요. 네, 요 가이든 카테터는 이제 슈퍼크로스 90도를 가지고 이제 필더 XT를 통해서 들어가서 리트로는 무슨 와이어인가요? 네? 리트로는 지금 어떤 레트로는 지금 보이죠? 이게 소에서 가이아 1까지 이 정도로만. 했었습니다.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고 사실 안테그레이드가 들어간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넣어가지고 알부스를 그때 봤었는데 알부스를 보면 안테그레이드는 전부 다 트루였거든요. 여기까지 이 와이어가 분이 되게 오래된 CTO이고 네. 캐비지 포스트 캐비지 특징이 캐시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컴퓨팅 플로우 때문에. 근데 필더 XT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오래된 들어갈 수 거구나. 있는 그 부분이 사실 예전에 시술을 한번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아까 그쪽에 맞아요. 좀 네. 뜯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와이어를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저기까지는 들어가서 예, 어쨌든 약간 들어가고 나면은 그냥 볼룬을 해가지고 리버스 카트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들어갔었던 건데 자, 요 상황에서 저희 하나 또 딱 좀 짚고 갈 건 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레트로그레이드가 이렇게 넘어가면 막 그 들뜬 마음에 그냥 그 와이어를 진짜 한번 밀면 쑥 들어가겠네. 들어가기 굉장히 쉽다 손 치더라도 신상훈 교수님 하시는 것처럼 안테그레이드 프레퍼레이션을 꼭 해야지만 이분은 진짜 지금 뭐 그 RI 썰컴 하나 가지고 근근히 붙어서 하는데 그 근처에서 진짜 조금이라도 이상한 이벤트가 생겨버리면 안 한만 못한 꼴이 네. 되기 때문에 꼭 그 정도에서 일단 잠깐 스톱. 음. 그 다음에 안티그레이드 프레퍼레이션 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가는 것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 그리고 또 잘하신 게 슈퍼크로스 사용하신 게 왜냐면 이게 레프트 메인에서 가기 때문에 백업 서포트가 엄청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같은 레프트에서 돌아서 나오는 콜라터럴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그 더블루멘 카테터를 넣는다 하더라도 힘들고 그럴 때 슈퍼크로스를 선택하신 거는 진짜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생각하고 가신 건가요? 예, 저는 사실 이쪽에 가이딩이 걸리는 게 이쪽에 앵글이기 때문에 안 닿을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슈퍼크로스를 선택을 해서 이쪽에 거의 인게이지 하듯이 넣고 와이어링을 했었는데, 예, 그거는 꽤 다행스럽게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은 이쯤에서 가이딩을 그냥 두 개를 써가지고 하는 가이딩 지금 방식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어차피 나올 것 같아서 할까 했는데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결국 입시레트럴 콜라테럴을 내가 쓰겠다 할 때 결정이 좀 빨리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빨리. 예. 그래서 신상훈 교수님이 이게 요 정도에서 되고 안티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순간은 저는 뭐 당연히 반대쪽 펑처해서 투 가이딩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팀 프렌치 가이딩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걸로 그냥 한번 다 끝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때 두 개를 쓰는 게 좀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리버스 카트를 시도를 해가지고 본론을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2.0, 2.5 뭐 이렇게 시퀀셜하게 해가지고 꽤 많이 넓혀가지고 했는데도 레트로그레이드가 안 넘어와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론이 있는 근처에서 와이어가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브스를 아까 미리 보셨다 그랬죠? 앞쪽에 안테그레이드는 아이브스를 봤고요. 네. 지금 이제 본론 이제 네. 와이어링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아이브스를 보는 게 지금 네. 이건데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브스 보실 때 리트로 와이어가는 폴스에 거기까지나 안 아이브스가 들어가요?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시술 와이어링 된 리트로그레이드가 넘어온 뒤에 아이브스인데요.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루멘이 있죠. 거의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서브를 거의 쫙 찍고 그쪽에 지금 트루가 거의 있는 거에서 거의 메인 직전 그 메인이 서크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트루로 들어온 상태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리버스 카트 된 그 부분에서만 이제 트루로 들어오고 그 뒤쪽에는 트루를 다 버린 게 된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쪽이 디스탈 부분인데 디스탈의 트루에서 거의 폴스 되다가 거의 이제 LAD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트루로 들어온 이런 상태거든요. 사실 이때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와이어를 다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다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스텐트를 스텐트 스트롯이 네. 그 하이 OM 있는 스텐트 스트롯이 랩메이까지 다 커버한 거잖아요. 네, 이미 커버가 돼 그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텐트를 본론하고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지금 LAD를 했는데 보시면 사실 LAD가 이제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플로우가 아주 좋지는 않은데다가 KBG 그래프트에 의한 디지털 CTO가 이미 있는 상태라 디지털 CTO를 이거를 이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지만 여기까지가 이번에 첫 번째 실수입니다. 이게 지금 스탠트가 레프트 메인 투 얼리 OM으로 돼 있다는 거였나요? 그쵸. 레프트 어, 메인에서 저는 얼리 OM으로 돼 있고 지금 얼리 이번 OM 을 스텐트는 사용했어요. LAD 오스까지 이렇게 거의 네. 보다시피 해서 네. 그냥 그렇게 만드셨네요. 큘러처럼 네, 한 게 아니라요. 네, 프로페셔널 T로 하신 네. 쪽을 한 거군요. 티 하듯이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몇 장이 들었어요?
지금 3.5짜리가 프록시마에 들어가고 가려고 디스탈은 예, 예, 예. 2.75까지 이렇게 메인이 꽤 좁아 보이는데 네. 아이브스에서 뭐 어떤 모양이든 ISR이 있던가요? 아까 근데 메인이 꽤 커 보였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이브스 봤을 때 네네. 여기 엔지오는 되게 좁아 보이네요. 생각보다 좁아 보이죠. 그래서 사실 메인까지 빼고 아니면은 메인을 그렇죠. 그냥 투 스탠트 하듯이 클로 타듯이 클로 이렇게 타듯이. 하는 예. 것도 맞았을 것 같긴 한데 음. 이제 9개월 뒤에 환자가 이제 EF가 감소를 하고 이제 디스미아가 생기면서 다시 안지오를 들어가 봤더니 딱 선생님 걱정하셨던 이제 하나 남아 있는 RI의 앞쪽에 약간 ISR이 딱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키싱을 하셨었던 네네 거죠? 키싱까지는 그 했었습니다. 네. 대신에 LAD는 되게 이쁘게 음. 오히려 디스탈은 그렇죠. 플로우가 굉장히 완전 좋아진 좋아졌는데. 네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볼 수 있고 이 디스탈 플로우가 이제 RCA 쪽으로 가는 콜레터럴을 다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때 리마는 찍으셨던가요? 아니요 이때도 리마는 아, 안 저- 찍었습니다. 리마는 아예 포기를 한 상태라. 네, 알겠습니다. 저게 아마 리마 투 LAD는 리트로가 완전히 막혔겠죠 아마. 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놀면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음. 아마 일본에서는 그런 이 포스트 캐비지 이 PCI 하고 나면은 왜 그랩들 막아버리잖아요. 네. 코일로 이 컴피팅 플로우가 안 생기도록. 네. 근데 이 환자는 아마 이미 막혔을 거라서 아마 그렇지 그래서-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 증상이 생겼다고요? 저는 오히려 LAD 예.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왜 생겼죠? OM? 황당하게 이 OM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엄청 크긴 플로우는 네.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레프트 메인도 지금 예. 좀 더 문제가 생긴 저는 것 OM 오스보다는 네, 랩메인이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럴 예.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아니, 플로우가 네. 아니 근데 이게 네. OM이 이게 딜레이하게 생기는 거네요. 네, 네, 뭐 조금 생각하면 지난번에 키싱해서 여기에 네오인티마를 뭘 건든 게 그게 뭐 럽처되고 뭐 그랬을까요? 아니 메케니컬 프로블럼이 있나요? 아니면 아이브스를 보면 보여주실 건가요? 이쪽에 아이브스를 이게 뭐 특별히 OM에 넣었던 스텐트가 다시 모양이 달라지거나 한 건 사실은 아니죠. 네, 네, 아까 그 와이어가 네. 안테로로 아이브스 보셨잖아요. 네네. 그게 디스탈은 트루에 있다가 중간에 폴스로 들어갔다가 LAD 오스티움 근처에서는 어디서 들어왔는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오스티움에서는 오스티움에서 완전히 트루로 트루로 들어왔던 바로 거예요. 딱 들어왔습니다. 딱 예, 오스티움에서. 그래서 아까 끝날 때 우리 아이브스 마지막 거 저번 시즌 안 보여주셨죠? 끝났을 그 때요. 마지막에 프로비저널 T 하고 나서 왜냐면 이게 LAD 오스 CTO에서 레트로그레드에서 이제 했을 때 네, 네. 마지막에 서크 쪽이 제일 되지 않는지 카라이나가 쉬프팅돼서 문제되지 않는지 마지막에 랩맨 바이피케이션을 아이브스 보는 게 네, 네. 일단 되게 중요한 뭐랄까 팁인데 그걸 좀 확인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파이널의 아이브스 어디서? 이게 LAD 쪽에서 본 거. LAD. 네, LAD 스탠트 프록시멀 옵티마이제이션까지 하고 본 첫 번째 시술에서 프록시멀 옵티마이제이션까지 하고 네. 마지막 선생님 보셨던 그 안주에서의 건데 보면은 네,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였어요. 네. 칼슘 때문에 좀 좁긴 하네요. 그래서 채팅방에서 레프트 메인까지 한번 하시죠이라고 유철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옆선 메인까지.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시술에서는 결국 이쪽에서 이제 서크 쪽을 본론을 하고 이쪽에 그냥 메인까지 스텐트를 하나를 하면서 아예 키싱을 하는 작업까지 메인까지 그래서 프록시멀 옵티마이제이션까지 다 하고 나온 뒤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끝내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RCA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때 어쨌든 콜레터럴이 잘 생겨 있는 RCA가 보이길래 환자하고 그때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RCA CTO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봤는데 레프트 메인하고 저렇게 되어 있어서 메인하고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사스케로 네, 그만 이거 지금 하고 보면은 사스케 마이크로 와이어 넣으셨군요. 시온 블루 와이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사스케를 넣고 사스케로 정확히 안지오를 한 것들인데 생각보다 예, 보시면은 어. 꽤 콜레터럴이 잘 가고 RCA 디스탈 PD 쪽으로 가는 콜레터럴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어서 아이고 굉장히 유용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레트로그레이드를 이야, 시도를 했습니다. 거의 막 와이어 너무 다 들어가.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LAD 쪽에서 이제 이렇게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하고 이때 시온 블루로 넣은 다음에 UB3랑 가야 1 시온 블랙까지 이렇게 해서 이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도 사실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 거의 팁이 딱 달라붙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레트로그레이드가 여기까지 오고 결국 이 이제 이제 이너 가이딩을 넣고 넣은 상태로 거의 미드까지 이너 가이딩을 넣은 상태로 지금 보시면은 거의 리버스 카트. 예, 레트로그레이드가 서브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 리버스 카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거의 이제 서브와 트루를 거의 왔다 갔다 그랬겠네요. 하면서 들어간 거. 하루에 LAD랑 쭉 이어서 하신 건가요? 아까 레프트 메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바로 이어서. 네. 훌륭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 정도 걸리죠? 메인 하는 데는 얼마 안 걸렸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거 그렇죠. 하고 나서 하면은 한 2시간 반 3시간 그러니까 정도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끝나니까 이제 이번에 네. RCA까지 한번 네, 가보자. 그래서 마저 하고 나오자 싶어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의 스탠트 48짜리가 나오니까 좀 편하게 이제 길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하더라고요. 이때는 아이브스는 안 보셨었군요. 와이어 아. 트랙이 어떻게 됐는지. 와이어 트랙이요. 안 보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메인 때문에 안 봤겠죠. 네, 저게 지금 보면은 RCA 포바 후에 지금 아이브스가 보시면은 거의 트루로 그러네요. 쫙 네. 이렇게 가는 되게 돌아 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거의 안쪽에 보면은 거의 트루로 이렇게 네.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앞쪽이 있어요. 이렇게 열리면서. 네. 진짜로 그냥 근데 생각보다 베슬이 되게 크잖아요. 보면은 맞아요. 아이브스 이 막힌 지 굉장히 오래된 혈관치고는 베슬이 네거티브 리볼링이 별로 안 돼 있고 카시피케이션만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래서 결국 스텐트 다 넣고 디스탈에 이렇게까지 시술을 했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LAD를 할까 말까를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 환자인데 한 1년쯤 지금 데리고 있는 환자인데 환자가 이때 끝나고 나서 환자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할 수 있는 제가 열 수 있는 데는 다 열었다. 나중에 만약에 또 증상이 생기면 저 끝에 있는 스텐트 뒤쪽에 것만 남은 것 같은데 그거를 할지 말지를 나중에 생각하자 하고 한 1년째 지금 증상 없이 지금 외래에서 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너무 합병증 없이 성공적인 케이스를 보여줘서 예, 합병증이 있는 거를 보면은 너무 처음에 혼날 것 같아요. 신상훈 교수님 만났었으면은 KBD도 안 하고 바로 다 했을 텐데. 핫펑션도 좋고. 엄청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 가끔 이런 분들이 EF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분은 근데 맞아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떻던가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에서 40% 정도까지는 올라갔고요. 지금 나머지 더 올라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끝날 때 사실 워낙 오래됐고 칼슘이 많아서 플로가 좋진 않았잖아요. 근데 네. 좀 그래서 다시 한번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요. 팔로우업을 한번 찍어보고 네.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그 환자 나중에 그게 사실 궁금해가지고라도 팔로우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RCA가 얼마나 플로우가 좋아졌을지를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저는 이제 결국 하여튼 뭐 엄청납니다. 엄청 잘하셨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뭐 이식 대기자인데 이 정도 하신 걸로 뭐 아주 엄청난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저기 레프트 메인에 그러니까 결국은 스텐트가 또 하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그게 참 좀 아쉬운데 스텐트를 만약에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것도 데이터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냥 디벌킹을 한번 하고 스텐트를 넣었으면 어떨까라는 느낌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ISR이 오면 뭐 이분은 계속 하여튼 뭐 그때까지는 시술로 결국 버텨야 되는 환자분이라서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스탈 LAD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뒤쪽이거든요. 그 네. 스탠트 들어가 있는 위치가. 네네. 그래서 뭐 결코 뭐 에이펙스까지 가는 그 플로어를 연다고 해서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저는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탠트 관리만 잘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분은 뭐 어떻게 될까요? 약제는 뭐 스타팅 열심히 쓰실 텐데 뭐 트리플로 실로스타졸 이나마 네. 뭐 ISR 생각해서 써보시나요? 어떻게? 아니요, 지금 실로스타졸은 안 쓰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거의 LDL을 거의 10대 정도, 10, 20 정도까지 지금 떨어뜨려 놓고 하고 있고, 엔트레스토를 계속 쓰고 있는 상태고, 자디앙이랑 이런 것까지도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정 교수님 잊지 마시고 네. 나중에 우리 CTO 미팅할 때 요 케이스를 팔로우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저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네. 환자 경과도 알고 싶고 네. 그거 하면 한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음 외래어면은 웨비나 한번 때 한번 해볼게요. 네. 짧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배울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입시라터럴 콜라터럴 이용해서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 LAD 오스 CTO 때 이렇게 입시랄 콜라터럴 하는데 슈퍼크로스로 해서 카트 리버스 카트 치고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가 다 해결한 이게 참 교훈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굳이 한번 서머리 총무님 한번 하셨으니까 서머리 한번 하면 처음부터 입시 레터럴 콜레테럴을 생각하면 투 가이딩 시스템으로 가이딩으로 했었습니다. 가는 게 훨씬 더 안전도 하고 네. 시술도 편할 것 같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레트로그레이드 셉탈 와이어링 할 때 그 사습계 이용해서 마크 와이어처럼도 보고 그 다음에 마크 와이어뿐만이 아니라 인젝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거양득으로 그냥 딱 와이어 숫자도 제한할 수 있으면서 아까보다 더 겹쳐가지고 힘든 그런 변변일 때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일 것 같네요. 한정 교수님 뭐 더 애드할 팁 우리 배운 거 뭐 더 있을까요? 뭐 다 잘 정리해 주셔서 뭐 재밌게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팔로업이 또 시술자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팔로업이 돼서 열심히 잘 봐주실 것 같습니다, 신정 선생님. 네. 저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와 네, 감사합니다. 멋진 케이스 감사합니다.